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영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주정부가 대중교통시설에서의 테러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새해에는 시장실과 연계하고 한인사회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월 문호에서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우선 일자가 진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붙이고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등 9개 이사국은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에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대사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절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도 발언권을 얻고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이사회라며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절차 투표에서 9개국이 찬성하면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영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2년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난 주말까지 팽팽히 맞섰던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7일 밤 벌어진 협상에서 서로의 요구를 상당 수준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은 증세 방지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영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왔고 민주당은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서민들의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과거 최대 $600였지만 2009년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2010년부터 최대 $1,0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말 만료되도록 돼 있어 이를 영구화하자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공화당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현재 $1,000로 고정된 최대 액수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내용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세금 혜택을 일단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를 오가는 대중교통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정부는 합동으로 대중교통시설에서의 테러 경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으고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8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정부가 관할하는 대중교통시설을 뉴저지와 커네티컷 경찰이 30일간 순찰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역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뉴욕 경찰이 뉴저지 지역의 대중교통시설을 순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연말을 맞아 트라이스테이트를 오가는 기차와 버스, 페리 등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테러 등 각종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요 대중교통시설에서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순찰 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공조체계 역시 강화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말연시 뉴욕을 방문하려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예방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새해에는 시장실과 연계하고 한인사회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뉴욕시 신분증 신청이나 무상 프리케이 신청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9일 플러싱의 한양마트에서 회견을 가지고 새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2016년에는 뉴욕 시장실과 연계해 매달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장실,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뉴욕시 신분증 신청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랜드로드의 횡포를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에는 뉴욕시 무상 유아교육 신청과 2월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 육군 모병 지원 방법, 3월에는 동해병기 서명운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한양마트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학부모들의 교육 상담은 물론 한인 이민자들이 겪는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미영 이사장은 내년에 오픈 30년을 맞이하는 한양마트가 봉사의 일환으로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1월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우선 일자가 진전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및 취업 이민이 전순위에 걸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모두 진전됐습니다. 특히 취업 3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한 달,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는 2015년 9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4개월이나 진전하면서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종교이민 비성직자와 $50만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승인은 유보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4주에서 6주씩 진전됐습니다. 한편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대폭 개선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는 5개월, 이 A순위는 3개월, 이 B순위는 가장 많은 5개월 보름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는 4개월, 가족이민 4순위는 영주권 사전 접수 허용일자가 3개월 진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 하나인 엠블렘 헬스가 내년부터 의사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와 상관없이 환자당 고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700명이 넘는 소속 의사들이 반대하며 무더기로 탈퇴했습니다. 엠블렘 헬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회사인 HIP 헬스 플랜 오브 뉴욕에 소속된 의사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 방식을 환자당 고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대신 진료비와 관계없이 환자당 고정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HIP 소속 의사 750명은 네트워크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의사들로 구성된 뉴욕주 메디컬 소사이어티는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의사들의 대거 탈퇴로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됐다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엠블렘 헬스 측은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에 보낸 서한에서 750명은 엠블렘 헬스 소속 의사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사들은 진료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뉴욕시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신청 접수처가 마련됩니다. 뉴욕시 신분증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 뉴욕시 이민국은 내년 1월 11일부터 퀸즈 베이사이드 도서관에서 ID NYC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D NYC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뉴욕시 주요 문화시설 33곳에 대한 1년 무료 회원권, 브로드웨이 쇼 입장료 할인, 뉴욕시 내 모든 YMCA 패밀리 멤버십 20% 할인, 뉴욕 스포츠 클럽 30일 무료 이용, 또 뉴욕시 푸드바자 슈퍼마켓 이용 시 5% 할인,
뉴욕시 83개의 관광 명소에서 뉴욕 패스를 구입할 때 25%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이디 NYC는 올해까지만 무료로 발급되고 내년부터는 $10의 신청비가 요구됩니다. 추가 접수처 확인과 신청 예약은 311 민원 전화나 아이디 NYC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로직 의원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지난 7일 겨울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 지났지만 요즘 뉴욕과 뉴저지 일화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를 넘으면서 9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인 이번 주말 뉴욕 일원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를 넘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플러싱의 최고 기온은 58도까지 올라갔고 내일은 61도, 주말인 12일과 13일에는 각각 62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맨하튼 센트럴파크는 13일 최고 기온이 65도까지 상승하면서 64도를 기록한 1923년 이래 가장 따뜻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주말 최고 기온이 60도 이상의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4일까지 이어지고 화요일인 15일부터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50도대에 머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졸음 운전만큼 위험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으로 문자는 물론 웹서핑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18살 제시카와 그의 동생 켈리. 중앙차선을 넘어온 차량 한 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 중이었고 한 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이 방향을 잃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They had friends, they have family, they had lives, they had hopes and dreams like we all do. 이 같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미주리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사고와 테네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모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운전 중 인터넷 사용이 13%에서 29%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 suspect it's probably distracted driving. If you don't actually see the violation, then it's a lot harder to prove. 현재 46개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AT&T 등의 통신사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앱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적 조치보다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운전자 개인의 노력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경찰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사진을 찍을 때 쓰는 셀카봉이 호신술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셀카봉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 세계 화제의 소식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무술 도장. 막대기를 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호신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남자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자 여자는 손에 쥔 막대기로 배와 머리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이 막대기가 다름 아닌 셀카봉입니다. На Востоке изобрели эту систему. Мы просто адаптировали это под современную палку, под селфи-палку. 무술 동작 몇 가지만 반복적으로 익히면 셀카봉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Я решила сюда пойт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очень увлекательн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я считаю, уметь защитить себя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셀카봉의 흥미로운 변신에 지구촌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 하코네의 한 호텔 리조트. 그런데 온천탕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쏟아부은 포도주 탕입니다. 손님들은 피부에 좋다는 포도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며 갓 출시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올해 프랑스산 포도주 보졸레 누보 출시 기념 행사인데 올해는 파리 테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やっぱりこう世界で何が起こってるかわかんない中でこうパリで事件が起きたっていうのを聞いて 한 해 가장 먼저 출시되는 보졸레 누보는 매년 11월 셋째 주 전 세계에서 동시에 판매되는데 이 리조트에서는 해마다 포도주 탕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혼슈에 있는 한 수족관. 이곳에 전기 뱀장어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수조 밖에 놓여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겁니다. 전기 뱀장어의 발전력은 800V 이상인데 먹이를 먹을 때면 더 강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전기 뱀장어의 힘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특별한 트리는 크리스마스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스카이링크 익스프레스 여객기 조종사가 레이저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레이저빔으로 시야와 운항에 방해를 받았고 1500피트 상공에 떠있던 여객기는 JFK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뉴욕시경과 항공국은 이번 레이저빔 공격의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퀸즈 우드사이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여성 황지은 씨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8경찰서는 최근 황 씨의 지인들과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뉴욕 총영사관 측의 요구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는 퀸즈 우드사이드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이 자살로 결론냈지만 지인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나 발견됐던 스키밍 장치가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 시내 옐로캡 등 택시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퀸즈 북부 순찰대는 이례적이지만 최근 택시 요금 결제기에서도 스키밍 장치가 발견됐다며 데비카드보다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으로 가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치대 진학준비 전문 컨설팅 그룹인 스템 연구소 대표 폴정 박사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12일 뉴욕 아카데미 강당에서 미국 의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프리메드 과목 학점 관리, MCAT 준비, 리더십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법 등을 설명합니다. 또 의치대 입학 자격 시험인 MCAT과 DET 단기 특강도 실시합니다. 세미나 참석은 사전 예약이 요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더 따뜻하고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93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